희론을 끊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희론이 희론임을 알고 거기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게 희론을 끊는 거죠. 희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희론이 우리를 구속하고 세계를 규정하고, 희론이 희론임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그 희론을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 말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론을 끊었다 그러면 모든 말을 다 끊었다. 말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고착성인 거예요. 그 희론의 매인 거거든요. 그러면 희론을 진정으로 끊었다라는 건 온갖 말을 하더라도 말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 희론을 끊는 거여서 우리가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진정 희론을 끊는 거예요. 말에 매이지 않으면서, 말에 걸리지 않으면서 말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해탈은 희론을 끊었다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해탈, 말의 구속에서 벗어났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매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자유잖아요. 할 때도 걸리지 않고 안 할 때도 걸리지 않는 게 자유잖아요. 그냥 끊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온갖 말을 해도 그 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공부는 이거예요. 이런 말을 어렵게 하니까 무슨 부처님의 세계, 희론 정멸이니 막 이런 세계가 따로 있구나 하면 안 되고, 지금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면 이 어려운 말들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아침에 어떤 일어나는 경험에서든 뭐가 됐든 자기 스스로의 본성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문득 목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이 실제가 아닌 허망한 의식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비로소 실질적인 자유를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단순한, 우리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 잠에서 깨어날 때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문득 마음 공부의 뜻이 있다면, 이런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자기 경험을 목격하게 되죠.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그냥 한순간도 그냥 그 공부 기회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거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누군가가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세계가 나한테 있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불러. 딱 돌아보니까 바로 한 걸음 뒤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지인이 계속 나를 보고 있었어.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내 세계에 없는 사람인데, 그때 그 순간의 경험이 어떤 거냐면 딱 돌아보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감각적인 인연, 그것도 감각적인 인연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감각적인 인연에 과거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기억, 정보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구나라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더 구체화돼서 창조하는 건 그 사람이 10분 전에도 거기 있었고 20분 전에도 거기 있었고 1시간 전에도 거기 있었어라고 자기 의식이 창조를 해요. 생각을. 왜냐하면 또 대화하다가 너 어떤 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어떤 나인 줄 알아? 1시간 전부터 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전부터 나를 보고 있는 그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 없었다면 방금 전에 그 사람을 만난 그 세계만 있는 것이고. 너무 이게 우리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고 갖고 있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지금의 감각적인 경험과 과거의 표현인 거예요. 살아온 역사의 표현인 거예요. 과거와 지금의 감각적인 경험의 표현인 거예요. 드러남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가 온 것도 아니고
눈앞에 객관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게 드러난 감각적인 그 세계에다가, 왜냐하면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이나 기능이나 그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경험이 실제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현상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똑같지 않은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순간순간 우리가 이 눈앞에 인연 따라,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인 대상을 감지하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연 따라 드러난 이 현상에 대해서 과거가 해석을 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도 아니야.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사는 거죠. 그 패턴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나 정보를 믿지도 않죠. 그냥 인연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단지 이런 인연이 꿈처럼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매이지 않고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새로운 시선으로. 그래서 근데 그 드러나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경험상도 다르지만 뭐가 같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공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고, 이 공이지만 끊임없이 실체 없는 것들이 다양한 면모로 드러나고 있는 뭐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이 새로움, 신선함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험, 늘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물론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텅 빈 살아있음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다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본래 마음이라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색이 공인데, 색이 정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야. 늘 살아있는 색이 공인 거예요. 늘 살아있는 현상이 공인 거예요. 늘 새롭게 펼쳐지는 이 현상이 공인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이고, 삶이 그렇다는 것이고,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보게 되는 실상이라는, 우리 삶의 참모습이라는, 이게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성인 것이고, 이게 어떤 개인에서부터 그 사람의 맺고 있는 관계나 아니면은 뭐 그 집단이나 뭐 나라나 사회나 뭐 국가나 우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모든 경험은 하나인데, 하나라고 세울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근데 이게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미묘한 작용으로서 하나다. 그게 지금 이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이것만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숨 쉬고 밥 먹고 물 마시고 걸어가고 뭐 시장 보고 은행일 보고 직장일 가고 뭐 요즘 뭐 밭에 나가서 일도 하시는 보살님도 계시고, 귤 따는 일이 이거라. 지금 이 지역은 또 이 지역만의 현상이 또 다를 것이요. 또 육지에 나가면 또 거기에 또 모습이 다를 것이요. 외국에 나가면 또 거기에 모습이 다를 것이요. 어디 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면 또 거기에 모습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온갖 다양하고 참신하고 새롭고 머물러 있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똑같더라. 우주 끝까지 가서 봐도 요거밖에 없는 거야, 진짜는. 이 깨어있음. 이 깨어있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요. 무슨 조물주가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조물주라는 것도 의식,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 의식이죠.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그러니까 공이 춤춘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공이 춤춰요. 사실 춤춘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공인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공감이 되죠. 그 말에 매이지도 않지만. 어떤 말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표현해도 돼. 그게 따로 있다라는 허망한 믿음 없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그게 본래 그렇게 산 바가 없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일단 이 사실이 분명하게 자각이 돼야 되겠지만, 더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이념법이라는 것도 뭔가 일어난 바가 없는 거지만 그것에 법칙이 있어요. 비록 꿈과 같은 현상이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런 것, 이 인과법이거든요. 인과법도 일어난 바가 없는 인과법이지만 또 그렇게 돼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고,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 쪽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사회에서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가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면은 범칙금 내야 되잖아. 또 이 분별 세계의 인과는 또 뚜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는 게 또 우리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가볍게.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필요한 책은 딱 2권밖에 없는 것 같아. 이 경전하고 실용서. 본질에 대한 자각을 이끄는 그 가르침의 말과 현실을 너무도 실용적. 우리 이상한 책 많이 봤거든. 그래서 꿈속에 빠져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에 매여가지고, 있지도 않은 생각에 매여서 이 현실도 제대로 못 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관념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배는 살아있을 동안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치? 밥벌이는 해야지. 그거에 필요한 도움서는 필요하죠. 근데 본질은 밥을 먹은 바도 없고 배고픈 바도 없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 이 진실에 눈뜨는 이 공부.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점점 막 잡다한 그런 거 접하지 않게 돼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진짜 삶에서 필요한 거는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을 꿈 같은 현실이지만 떠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려면 또 그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또 알아야 되고, 또 행해야 되니까. 아주 삶이 단순해져요. 막 온갖 누구가 뭘 했고 저랬고 이런 얘기들이 싹 사라져. 그게 머리가 싹 비워져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살았어. 그게 매여가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 왜? 그런 게 따로 있다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허망한 망상이고, 내가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진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자주 일어나면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 부여하지 않고 무심하면 일어나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생각. 그냥 취미 생활로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사실은 이 삶도 해결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 문제들도 많은데 또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엉뚱한 생각들이 뭔지 알아요? 나는 뭐 학벌이 어떻고 어디서 무슨 학위를 받았고 무슨 공부를 했는데 이런 일 해도 돼. 이 현실도 못 살게 해. 그런 식의 의식이. 그 온갖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응? 자기 현실 오히려 방해 사는 거를 자유롭게 사는 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면. 물론 그런 거를 뭐 그것도 나름 열심히 사는 삶의 어떤 결과로서 얻어진 건데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고착된 생각에 갇히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걸림돌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제대로 현실 못 살아가는 경우 많잖아.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런 사람인데 당장은 자기가 한 끼 밥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 자기가 살아온 이력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죠. 매이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망상일 뿐인데 그거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도 아닌데. 그래서 찰나찰나 모든 일은요 그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활동할 때 우주가 창조됐듯이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분별 의식이 이게 나다, 누구다, 뭐 공부다, 뭐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작동되고 이런 감각적인 경험만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항상 매 순간 이래요.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찰나 이렇게 찰나 일어나고 있는 봐봐요. 지금 이 단순한 경험을 우리가 봅시다. 죽비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만약에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이게 죽비 소리인지 종소리인지 뭔지 없어요. 근데 이 자극에 이것도 감각적인 자극에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죽비를 저 사람이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요. 우리가 익힌 대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집하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집착. 분별된 상에 대한 집착. 분별 집착. 존재로 보인다는 거 분별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죽비가 여기 있는데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여기 일어난 이 마음의 묘용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과정이 되고 여기서 사라지고 있어.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 창조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해. 어떤 속성과 같은 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품이라고. 이게 어떻게 잡을 수는 없는데 미묘해서 잡을 수는 없는데 끊임없이 이게 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자신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이기도 하고 지금의 삶이기도 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이 사회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하고 이 지구의 일이기도 하고 이 우주의 일이기도 하고 전생의 일이기도 하고 후생의 일이기도 하고 아무리 전생을 봤다 해보세요. 지금 이 경험인 거야. 그 본 것도 봤다니까 과거잖아.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경험일 뿐인데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두고두고 봤다 그러는 거야. 떠올려서 이 이미지와 정보를 떠올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 생각 일으켜서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런 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